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하천의 제방입니다. 임시로 쌓아놓은 게 부실했다는 의혹인데 경찰이 이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대 시민재해가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까? 네, 이번 궁평 2 지하차도 침수는 인근 미호천교에 지어졌던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순식간에 흘러넘쳐 발생했습니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임시 제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폭과 넓이가 설계 기준에 맞았는지, 수압에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쌓았는지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하천 제방을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천 범람 수위보다 낮게 지어졌다는 의혹을 확인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안에 있는 진흙 등을 정리하는 대로 지하차도 내부 합동 감식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임시제방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임시제방은 최대한 문제없이 건설했다는 입장입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 실종자 1명이 오늘 오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경북 북부 지역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고 나머지 실종자는 4명입니다. 또 오늘 아침 예천군 호명면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하차도 참사 이후에 3년 전 부산 사례가 거론되는데 그때는 처벌이 어땠습니까? 네, 앞서 지난 2020년 7월 부산 동구 투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부구청장과 재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부구청장에게 1년 2개월 금고형을 선고하는 등 전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사전에 차량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교통통제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지하차도 배수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달문꼴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만 사전에 행안부 등에서 통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과거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 침수 위험도에서 가장 안전한 3등급으로 분류된 점은 부산과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지자체가 지하차도를 막았어야 한다는 근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청주시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재난 대응 단계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3단계인 비상대응 단계에 돌입하고 주관 부서는 교통통제나 현장 통제를 실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 15일 아침 충청권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비상대응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차도 진입 통제는 이뤄지지 않은 만큼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수사관 88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반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중대시민재해 조항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